오후에는 어휘편 진행하고 있죠. 자, 8번부터 갑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봅시다. ABC의 각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세요 했죠. 자, he stopped boxing. 그가 복싱을 그만둔 이후에 쪽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라는 거 배웠죠. 자, 무하메드 알리는요, 훌륭한 뛰어난 마술사였고요. and frequently, 그리고 아주 entertaining인데 하나는 이디형이고 하나는 안이디형이죠. 그럼 이디형에는 가능성이 두 개입니다. 과거 시제 동사일 수도 있고 규칙 변화 동사의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 물론 얘도 ing도 뭐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를 분간해야 두 가지로 가능성을 좀 압축하면 얘는 동사가 될 수도 있어. entertained는 과거 시제로 동사로. 그죠? PP는 물론 동사가 아닌 분사죠. 근데 ing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동사는 못 돼요. 준동사라고 하지. 우리가 이걸 현재 분사 또는 동명사로만 쓰기 때문에 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안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요 지점이죠. and라는 접속사로 지금 병렬시키고 있는 게 뭐냐입니다. 일단은요, 애프터 이하로 부사절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우리가 무하마드부터 살펴볼 때, 자, 과거 시제 동사나 PP 나왔는지부터 살펴봅시다. 나왔죠? ing 나왔어요? 앞에 ing 안 나왔어. 그럼 얘는 가능성이 떨어지지. 그럼 봐봐요. 요 놈이 첫 번째 동사이고 요 entertained가 두 번째 동사라고 하면 맞아 떨어지겠네. 그치? 무하마드 알리를 주어로 하는 과거 시제 첫 번째 동사 became. and라는 접속사로 병렬된 두 번째 동사 entertain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요 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무하마드 알리는 훌륭한 마술사가 됐고 자주 entertain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guests 손님들을요 with his tricks 그의 마술 트릭을 가지고 he often 그는 종종 explain the secret 그 비밀 어떤 비밀이냐 behind each trick 각각의 마술 속임수 또는 트릭 뒤에 있는 그런 비밀이나 비결을 자주 설명해요. Never do a trick twice 절대로 한 트릭을 두 번 하지 마세요. He once said 그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never show the audience 그리고요 관객들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의문사 절이 나왔네. how는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의문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what은 의문 대명사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적용했던 것과 같은 문법적 규칙이 적용됩니다. how는 물론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때는 보어로 쓰일 때가 있지만 일단은 가장 많은 쓰임이 어떻게 라는 뜻의 의문부사니까 일단 의문부사로 생각해 두고 의문부사 how 뒤는 말대로 부사니까 요 놈이 이끄는 요 놈이 들어가는 절 안에 부사는 문장 성분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 놈 빼도 말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수식어로서만 역할을 하는 거고 반면에 what은 얘도 물론 의문 형용사로의 쓰임은 있어요. 근데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뒤에 명사 수식받는 명사가 없으니까 의문 대명사로 봅시다. 그럼 둘 다 하나는 의문부사 하나는 의문 대명사로 보고 즉 부사냐 대명사 명사냐 요 싸움이에요. 명사는 문장에 꼭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필수품사예요. 그래서 얘가 오려면 뒤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되죠. 요 놈이 들어가려면 뒤에 완전한 문장 성분이 갖춰져 있는 완전한 절이 와야 되고 뒤에 한번 봅시다. You do it 요것만 가지고 말 돼야 안 돼. 하은아 you do it만 가지고 말 되냐 안 되냐?
You do it만 가지고 말 대응 안 돼? 모르겠어요? 성민아, you do it만 가지고 말 대응 안 돼? 되잖아. 아니, 나이키도 우리, 나이키, 가방이나 옷에 이런 거 써있잖아. Just do it. 그지? 이것도 완전한절이에요. 명령문. 주어인 you, 동사 do, 목적어 it까지 해서 너는 그것을 한다. 말 되잖아. 완전한절이야. 빠져있는 명사 성분이 있어? 없죠. 그죠? 주어, 목적어 다 갖춰져 있잖아요. 보어는 필요도 없는 거고. 그치? 그러면 대명사 what이 아닌 how가 들어가야겠지. how가. 의문부사 how. 물론 여기서 의문부사 how는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 의문부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도 뭐 무리는 없겠지만 요건 의문부사로도 볼 수 있고 관계부사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의문부사든 관계부사든 부사의 쓰임을 하는데 요놈의 해석 방법을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 의문부사 그대로 해석하면 요렇게 해석이 되죠. 어떻게 뭐뭐 하는지. 그런데 두 번째 해석 방법도 있어요. 관계 부사로 두고 해석하면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방식 요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둘 다 해석이 다 자연스러워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절대로 관객들에게 어떻게 당신이 그것, 즉 트릭이겠죠. 마술 트릭을 하는지를 보여주지 마세요. 어떻게로 해도 되고 절대로 관객들에게 당신이 마술 트릭을 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지 마세요. 둘 다 자연스럽죠? 이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I don't get it, champ. 뭐 달리는 챔피언, 헤비급 챔피언 출신이잖아요. 관객 중에 한 명이 대답을 했나 봐요. I don't get it. 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 이해 못 하겠어요. 챔피언이요. One of his friends, 친구래요.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If that's the case, 만약에 그것이 그러한 케이스라면, 즉 만약 당신의 말이 그러한 경우라면 이 말이야. 그렇다면 당신 말 맞다면요. Then 그러면 why did you show them? 근데 왜 그들에게요? 그 트릭을 보여줍니까? 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그 트릭 이면에 있는 이걸 한 번씩 설명해 준다고 그랬잖아. 트릭 뒤에 있는 비밀을. 당신 말이 근데 왜 당신은 이거 마술 공연 끝나고 이 트릭을 다 설명해 주고 왜 보여줘요? 그랬더니 to prove to them 그들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뭐를요? 요건 부사구고 요게 목적어예요. 자, 역시 목적어. 일단 어순을 묻는 문제는 아니네요. 역시 똑같이 간접 의문이 나왔고 의주동 순서로 나왔는데 의문 부사 how가 이 또는 이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선생님이 요 how는 어떻게나 뭐만한 방식으로 해석한다고 그랬는데 의문 부사 how는 어떻게 외에도 자 요렇게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해석은요.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된다고 그랬어요. 의문 형용사로 쓰이는 how도 있지만 그건 일단 차치 해도 오늘은 다루지 않을 거야. 얘는 how가 단독으로 쓰입니다. 혼자 다녀. 혼자.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라는 뜻으로 쓰일 때 how가 있어. 이 how는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how가 뒤에 따르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이 요놈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ow 뒤에 반드시 형용사 부사를 바짝 붙여서 다닙니다. 알겠죠? 그 간단한 예시로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 주는 게 당신은 잘 봐요.
당신 몇 살이에요를 물어볼 때 우리가 직역하면 한국말로 당신 몇 살입니까? 라고 하지만 직역하면 당신은 얼마나 나이 들었나요? 이 말이잖아. 그지? 얼마나 나이 든이네. 그럼 봐봐. How are you old? 라고 합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지? 어떻게 나이 먹었나요? 잖아 이거는. 그지? 그럼 얼마나 나이 들었나요? 라고 하려면 요 old를 어디로 옮겨야 돼? 여기로 옮겨야죠. 그래서 how가 old를 수식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직접문문 또는 간접문문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게 how가 형용사나 부사를 붙여서 다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how old 외에도 뭐 how many, how much, how tall, 그지? how long 이런 식으로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의문부사 how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거고 그 다음 선택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선택지의 출제 포인트는 easy라는 형용사냐 easily라는 부사냐. 왜? 의문부사 how는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형용사 부사 다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how를 보고 결정하는 거는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문장에서 형용사가 필요하느냐 부사가 필요하느냐를 따지는 거야. 아까 우리가 부사냐 대명사냐 따질 때하고 약간 비슷한데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뭐죠? 첫 번째 명사를 꾸며줍니다. 두 번째 보어의 역할을 해요.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하지. 그럼 봐봐. easy라는 지금 형용사 바로 뒤에 수식받는 명사 있어요? 이 day가 수식받아? 아니야. 대명사는 수식 못 받아. 그지? 그럼 보어로 쓰여요? 이 문장이 지금 보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 그럼 명사 수식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니까 어떠한 형용사의 쓰임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easy는 아니겠네. 그럼 얼마든지 수식어로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마음껏 문장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사임 부사 easily가 정답이 되겠죠. 그치? 해석해보면 그래서 그들에게 일부러 마술 트릭을 마술 끝나고 설명해주는 이유는 바로 그들한테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얼마나 쉽게 그들이 can be tricked, 수동태죠. 속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Ali replied. 알리가 대답했습니다. 됐지? 됐어요? 자, 그럼 정답 가볼게요. entertained 과거 시제 동사, how 의문부사, 그다음 관계부사로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 보어 필요 없고 명사 수식 필요 없으니까 부사 easily까지 해서 정답은 easily까지 해서 4번이네. 그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번을 해결하면서 조금 중요한 문법 구문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9번. 역시 짝짓기 문제. 자, 갑니다. it 가주어입니다. 대절 이하 전체가 진짜 주어, 진주어죠. 선생님이 앞으로 가주어나 가목적어 또는 병렬을 이루는 접속사 and, or, but처럼 등위 접속사만 이렇게 세모 표시할 거야. 자, 훌륭합니다. 뭐가 훌륭해요? That you are thinking about your future.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훌륭합니다. 훌륭한 일이에요. 자, you have a lot of, a number of. 어떤 차일까요? 둘 다 많은 이란 뜻이야. 뜻 차이는 없어. 그럼 뭘로 답을 골라야 돼? 뜻 차이 없으니까 둘 다 같아? 그럼 문제를 안 냈겠죠. 하나를 못 쓰니까 못 냈겠지. 항상 선생님이 어법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단 일말에 일의 가능성도 없어야 오답이라고 했어. 자, a lot of, a number of, of까지 해서 둘 다 형용사로 많은의 의미를 가지는데 문제는 수식받는 명사 요놈이 중요한 겁니다. 수식 표시 아직 하지 말고 요 time이라는 명사가 수식을 받고 있지. 그지?
요 셀 수 있는 명사, 요걸 가산명사라고 합니다. 요거는 횟수를 나타내요. two times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time에 s를 붙일 수 있지? 요건 횟수야. 2번. 반면 uncountable noun, 즉 불가산명사. 요거 가산명사라는 표시고 이건 불가산명사라는 표시야. 요건 시간이야. 시간. 자, 많은 시간이라고 해서 만약에 요거 셀 수 있는 명사였다면, 횟수라는 뜻이었다면 s를 붙였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런데 단수형으로 쓰였다는 건 불가산 명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a lot of를 써야 돼요. 왜? a number of를 셀 수 있는 가산 명사만 올 수 있습니다. 이따가 요거 선생님이 간단하게 표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풀이한 다음에. 그러나 당신은 많은 시간이 있어요. Before you need to decide on a career, though. 하지만 여러분이 직업을 결정할 필요가 있기 전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많아요. 여러분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죠? 아직 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though, 여기서 쓰인 though는 부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부사입니다. 부사. 접속사 아니에요. 이 though는. 이런 뜻입니다. And there are ways, 그리고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들? To prepare for, 대비하고 준비할 방법들이야. 뭐를? Whatever, 요거 중요한데 여기에는 당연히 선택지 문제가 안 나왔네요. 그지? Whatever you will do, 당신이 하는 무슨 일이든지에 대비할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You can spend time, spend, 돈, 시간, ing 나오죠. 동명사. 당신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소비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느라? Finding and doing. 가봅시다. 역시 이것도 and로 인한 병렬 문제지. 그런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spend와 병렬이라면 정답은 뭐가 돼? 두가 돼야 되겠지. 동사 원형. can 때문에 동사 원형의 병렬이라면, finding과 병렬이라면, 동명사 finding과 병렬이면 doing이 답이 되겠죠. 이해가? 여기까지? 오케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인데 이거 뭘로 선택해? 찍어? 해석. 해석, 그렇지. 해석이 뭐 틀린 말 아니에요. 거의 정석에 가까운 말인데 해석해 볼게요. 그럼 봐봐. 당신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찾느라. 그리고 또 요걸로 해석해 볼게. spend로.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can do 할 수도 있어요. 해석되는데? 두 번째로 해석해 볼게요. doing으로. 당신이 자,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찾느라, 그리고 하느라.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찾고 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게 doing이고, 당신은 찾느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요게 do의 해석이야. 둘 다 해석은 그럴싸하잖아. 원래 해석으로 푸는 게 정석은 맞아요. 그런데 해석으로 여기서 그냥 요 해석만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은 막혀. 왜 막히냐? 해석이 자연스럽거든요. 둘 다. 요걸 생각해야 돼요. 자, finding의 목적어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 여기서 문장 끊으면 말 돼, 안 돼? You can spend time finding. 당신은 찾느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이거야. 막 선생님이 일부러 해석으로 접근 안 했던 게. 해석도 사실은 어색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 해석의 어색함을 느끼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찾느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문장 끝났다고 쳐요. 문장 완성돼? 왜? 뭐가 없어, 성민아? 그렇지. finding에 목적어가 없어. 문장이 완성 안 돼. 그렇다는 얘기는 요 놈의 목적어가 뭐야? 바로 요겁니다.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그지? 이게 finding의 목적어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finding 뒤에 바로 목적어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finding과 같은 형태를 띤 뭔가가 목적어 하나를 둘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 가요? 이해 갑니까? 오케이? 요 목적어를 finding도 데리고 있고 또 같이 공유하고 있어. 그럼 같은 목적어를 공유하려면 당연히 병렬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요? doing.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됐어요? 요거 얘기 잠깐 더 해줄게요, 선생님이. 중설명, 좀 이따. 그것은 정말요, 당신이 figure out 하는 걸 도와줄 겁니다. 알아내는 걸 도와줄 거예요. what과 that.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사 문제죠. what,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또는 물론 의문대명사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선행사 포함. 그치? 일단 선행사 없으니까 가능성 없어요. that, 관계대명사일 수도 접속사일 수도 있지만 관계대명사로 나오려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관대이 아니겠네. 그럼 요렇게 정리되나요? 하나는 관계대명사 what, 하나는 접속사 대시입니다. 그럼 접근 방법. 방법은 더 쉽죠.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대명사는 명사니까 뒤에 명사 성분이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접속사는 하나의 온전한 절을 접속하는 거야. 붙이는 거야. 데리고 다니니까 당연히 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여러분이 많이 정리해뒀잖아요. 그치? 가봅시다 그럼. You most enjoy doing. You enjoy doing. 너는 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한다. You most enjoy doing. 맞아, 틀려. 요것만 가지고 완전한 절 돼, 안 돼? 너는 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한다. 왜 안 돼? 찬빈이 왜 안 돼? 그렇지, 뭘 하는지. doing, 그렇지, 바로 그거야. doing의 목적어가 없다고, 이번에는. 그래, enjoy의 목적어로 동명사 doing 나왔는데 준동사도 뭐야? 필요한 경우는 준동사의 목적어도 있어야 되잖아. 그지? doing의 목적어가 없어요. 두 번째, doing의 목적어가 없다고. 그럼 불완전한 절이죠?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 따라서 정답은 what이 됩니다. 이해가세요? 정리하면 a lot of doing what으로 연결된 4번이 정답이네요. 이번도 4번이네요. 그쵸?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요 수량을 언급할 때 자주 쓰이는 형용사, 요거 좀 정리 좀 해준다고 그랬죠. a number of나 a lot of 같은 거. 요거 잠깐 블랭크로 두고 표를 짧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가볼게요. 빈출, 수량, 형용사입니다. 자,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고요. 즉,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명사와 결합하는 겁니다.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얘는 양 자체가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를 수식해. 자, 가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many입니다. many 뒤는 항상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much죠. 반대로. 오케이. 그 다음 요거 좀 전에 보기에 나왔던 a number of입니다. a number of. 오케이?
셀 수 있는 수만을 나타내는 많은, 수많은 이란 뜻이야. 반면 양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넘버가 아닙니다. 넘버가 아니라 전부 다 양을 의미하죠. A great deal of, a huge amount of 해서 양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 많은이라는 뜻이야. 많은. 됐습니까? 그 다음 가볼게요. few와 a few가 있는데 얘는 부정입니다. few는 a few는 긍정이고. 무슨 말이냐? few는 둘 다 조금이란 뜻이 아니에요. few, 어가 없는 few는 거의 없는이야. 부정입니다. 반면 어가 들어간 a few는 약간 있는, 조금 있는 이 뜻이에요. little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가 안 붙은 little은 부정어예요. 거의 없는. 어가 붙어 있는 little은 긍정. 그래서 조금 있는, 약간 있는 이런 뜻. 됐죠? 그 다음 various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various, 다양한. 그치? 얘도 셀 수 있는 명사, 복수형만 꾸밉니다. 동의어가 있어요. A variety of라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얘도 다양한 이하에 요놈도 역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꾸밉니다. 승재, 재승이 안 적어도 돼? 중요한 거요. 이거 학교에서 이런 거 적어주는 소용 없을 거야. 그 다음 several이 있어요. several 아닙니다. several도 역시 셀 수 있는 복수명사와만 결합해 수를 나타내. 수. 선생님이 편의상 여기다 이렇게 선 그을게요. 이렇게 선을 좀 그어둘게요. 됐죠? 그럼 여러분 좀 보기 편하지? 자, 그런데 요것도 적어야겠네. Not a few, quite a few. 둘 다 많은 의 뜻이야. 많은. Not a little, quite a little. 역시 둘 다 많은, 양이 많은의 뜻입니다. 양이나 정도가 많은 의 뜻이에요. 자, 됐죠? 그 다음 일부러 선생님이 지금 표를 그렸어요. 자, 일부러 하나는 칸을 뚫어버렸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셀 수 있는 수, 셀 수 없는 양, 둘 다 호환 가능하다는 얘기야. 둘 다 쓸 수 있다. 아까 우리 보기에 나왔던 a lot of, lots of, plenty of. 다 양이든 수든 전부 다 양이 많은, 수가 많은, 다 요 의미예요. 둘 다. 됐죠? 그 다음, 자, 전체나 일부를 말하는 한정사라고도 하고 부분사라고도 하고 뭐 부정형용사라고도 하는 건데 all 요거 다 쓸 수 있죠? 당연히 쓸 수 있는 명사, 쓸 수 없는 명사야. all, most, some, any, no, 요 정도.
그렇죠? 이 정도만 합시다. 이러한 말도 다 셀 수 없는 명사에도 쓸 수 있고 쓸 수 있는 가산명사에도 쓸 수 있습니다. 정리됐나요? 갑시다. 자, 그 다음 지울게. 그러면 병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병렬은 물론 가장 첫 번째 정석이 해석이야. 동현이가 얘기한 대로. 그런데 지금처럼 둘 다 해석이 둘 다 원만하게 그럴싸하게 될 것 같을 때, 자, 선생님이 다른 예문을 하나 써줄게요. 잠깐만. 아주 쉬운 문제로 쓸까? 아까 우리 나왔던 병렬을 조금 변형한 거야. 더 쉽게. He decided to meet and persuade her 라고 그랬어. 문장 구조가 좀 눈에 띄게 짧게 바꿨습니다. 하나는 과거 시제 동사고 하나는 어차피 앞에 PP 없으니까 하나는 동사 원형의 모습을 띠고 있어. 그럼 봐봐. persuaded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decided와 병렬이겠죠. 맞아요? 선생님 말 이해갑니까? persuade와 병렬이 되려면 to meet의 요 meet 요 부분의 병렬이야. 왜? to 부정사의 병렬은 두 번째 to 부정사부터는 to를 빼고 써도 돼. 알았지? 두 번째 to 부정사부터는 to를 빼고 원형만 써도 됩니다. 같은 유형이었잖아요. 아까 나온 문제라. 그치? 그는 만나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설득했다. 요렇게 해석이 되면 A겠고, 그녀는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설득하기로 결정했다. 요렇게 해석되면 B일 거야. 그치? 오케이? 둘 다 해석이 그럴싸하지만 실제로 해석에도 어색함을 좀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직은 여러분이 해석의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다고. 문장은 지금 짧게 써놨지만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얘와 병렬이라고 인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요 놈이 답이 돼버리면 문장이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아까랑 똑같은 설명이야. 이해가지? 하나의 절이 여기서 끝나고 두 번째 동사가 새로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끝나야, 하나의 절은 완전하게 끝나야 돼. 이해가요? 그런데 투밋에서 문장이 만약에 끝났다고 치면 요 문장이 완전하게 완성되냐 이거야. 완전해져요? 그는 만나기로 결심했다. 요 얘기 들으면 누구나 옆에서 이야기 듣는 사람 뭐라고 할 거야? 누구? 그치? 누구를? 즉 누구를 이라는 목적어가 빠져있잖아. 그럼 아까 선생님이 풀어준 우리 문제랑 비슷한 건데 훨씬 더 간단한 문장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이라는 목적어가 빠져있다는 얘기는 목적어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라고요. 다른 놈하고. 알겠지? 목적어를 공유하고 있으려면 요 놈과 같은 형태의 대상이 나와서 목적어 공유해야 된다고. 알았지? 그럼 원래는 to persuade가 맞지. 그러나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to 부정사의 병렬은 두 번째 부정사부터는 to를 빼고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persuade. 원형의 모습을 가진 persuade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병렬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물론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정석이 돼. 여러분이 좀 문장을 많이 읽어보지 않는 한 해석에서의 어색함을 찾는 게 조금 더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봅시다.
10번입니다. 가봅시다. 역시 짝짓기. In Germany, 독일에서는요, scientists say,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They've developed a brain scanner. 그들이요, 뇌 스캐너를 개발했다고 말해요. 뭐 하기 위해? To see into people's brains. 사람들의 뇌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그리고 no, 요 no가 바로 뭐야? 뭐와 병렬이야? 요 say와 병렬이에요? 과학자들이 알고 있다요? 뭐와 병렬일까요? to know입니다. 즉 to see와 병렬이야. 해석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뭐 하기 위해? 알기 위해예요. 알아내기 위해. 뭐를? that what.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지? 선행사 없으니까 접속사고, 선행사 없으니까 관계대명사야. 그럼 완전 불완전이네. that 뒤는 완전. what이 이끄는 절은 불완전해야 되지요. They are thinking about. 너무 쉽네, 얘는. 요렇게 전치사가 단독으로 딱 떨어져 버리면 요거는 불완전한 절인지 바로 직감적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전치사 about에 목적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완전한 절. 맞습니다. 와. 그들이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뇌 스캐너를 개발했대요. It can read people's intentions. 그것은 사람들의 의도, 의향,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Before they act.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움직이기, 행동하기 전에도 어떤 행동을 할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러면 what are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device? 그럼 과연 이러한 실용적인 implication, 원래 implication은 의미라는 뜻이기도 한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의미란 뜻으로 가는 거 뭐 영향, 결과 요것보다는 선생님이 좀 부드럽게 해석한다면 용도 요렇게 해석하면 될 거예요. 그지? 그래서 실용적인 영향, 결과, 의미 이게 아니라 실용적 용도로 해석합시다. 그냥. 그렇다면 과연 이 장치, 뇌를 스캔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 장치의 실용적 용도, 실제 용도가 뭘까요? It could drive advances. 그것은요, 자, 발전을 몰아세울 수 있어. 몰고 갈 수 있습니다. 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뭐에 있어서? Brain controlled computers. 뇌에 의해 통제되는 컴퓨터계에서 발전을 몰 수도 있어요. 촉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elped,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과거 시제 동사 나올 수 있나요? 그런데 병렬을 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 있어야잖아. 근데 병렬을 따질 만한 접속사도 없잖아. 그지? 그럼 동사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PP네. 그지? 동사가 아니야. PP야. 그럼 얘는 능동의 ING겠죠. 끝났네요. helping 또는 helped가 됐든 요 준동사의 목적어가 또 등장했네. 그지? 능동의 helping. 접속사 없으니까. 됐어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helping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with disabilities.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어입니다. 원형이죠. write emails. 이메일을 쓰게 도와줍니다. by thinking. 단지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함으로써 what they want to write. 자기들이 쓰고 싶은 것을 생각함으로써 이메일을 쓰게 도와줍니다. It could also help companies discover. 그것은 또한 회사들이 발견하도록 도와줘요. Which brain areas, 어떤 뇌의 영역이 make people like to like. C는 오랜만에, 여러분 중2 때 나오고 오랜만에 나온 유형의 문제입니다.
make 무슨 동사? 사역동사. 그치? 목적어 people. 당연히 사역동사니까 투부정사인가요? 아니죠.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쓸 수 없는 대표적인 예외동사가 두 가지, 바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투부정사 못 쓰고 원형 써야죠. 원형. 자,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사들이 어떤 뇌의 영역이 사람들을 특정한 제품을 좀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치? 그럼 이건 나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 마트에 딱 갔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전자파, 뇌파를 조종할 수 있는 전자파를 막 쏴가지고 갑자기 저 제품을 살 수도 있게 하고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겠네. 실제로 이게 있어요? 개발됐어요? 뭐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으로 해가지고 키보드를 쳐. 글을 떠올려. 이렇게 막 신기해. 그리고 로봇팔, 이 사람의 이제 뇌신경하고 연결돼가지고 로봇팔을 움직여요. 이 사람은 마비된 사람인데 로봇팔 움직여서 공 딱 들어가지고 포크 들고 자기 접시에다 놓고 이렇게 이 사람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실제로. 자, more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는요,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동격의 접속사예요. 아주 강력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무슨 가능성? 뭐뭐 하는 가능성. 넘어갑시다. 10번까지 하고 잠깐만 쉴게요. 조금만 집중해 봅시다. 아침부터 그냥 벌써 머리가 멍해지면 안 되지. 자, 어떤 가능성? It could serve as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또는 뭐뭐로서 도움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도구로서. 어떤 도구? Against the criminal mind. 범죄를 저지르려는 이런 마인드에 대항해서, 그치? 대항하는 도구로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또는 just as, 또 뭐로써? 이거 as예요. 1번에 as, 2번에 as, serve as의 as입니다. 또 뭐로서의 역할을? frightening new way. 여기서 frightening 원래 무서운, 두렵게 만드는 이런 말인데 그냥 놀라운, 요 정도로만 해석하면 돼요. 놀랍고 새로운 방식으로서, 뭐 마음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생각을 읽는 놀랍고 새로운 방식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도움을 줍니다. 됐죠? 자, 정답 아까 what이었고요. 그 다음 접속사 없어서 helping 끝났네. 그러면 그 다음 원형 부정사, 원형 like까지. 그래서 정답 10번은 1번이 되겠네요. 됐지요?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선생님이랑 설명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좀 간략하게 정리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갑시다. 자, 가봅시다. 갑시다. 11번부터 갑니다. 자, that came to football games. 아버지는요, 아빠는 풋볼 게임에 오셨습니다. 뭐뭐 할 때마다요. Whenever I played. 내가 경기할 때마다. He stood on the sidelines. 그는 sideline, 축구 경기 알죠? 풋볼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sideline에 서 계셨고요. 그리고 watch the game attentively. 주의 깊게 그 경기를 지켜보셨습니다. I never told him. 나는 한 번도 아빠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How to get to a game. 그 게임에 오는 방법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he just showed up. 그냥 아빠는 그냥 단지 등장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then하고 when이 보이네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 편집하면서 네모를 안 넣네. then 그냥 부사. when 여기서는 접속사. 그죠? 절이 몇 개입니까? 주어 동사 I left 컴마 찍고 he would call까지 절 두 개네. 끝났죠? 뭐가 필요해? 절 두 개니까 접속사가 필요하죠. 중요한 거 이거 간단한 거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접속사의 개수예요. 접속사는 반드시 절의 개수 마이너스 1 개만큼 있어야 됩니다. 절이 2개면 접속사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고, 절이 8개면 접속사는 7개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없으면 절이 올 수, 즉 동사가 등장할 수 없어. 물론 and나 or 같은 예외적인 병렬을 제외하고는 종속절, 특히 부사절의 접속사는 절의 개수 마이너스 1개가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접속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관계사라는 애들도 있죠. 그놈도 역시 접속사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자, 가봅시다 그럼. When I left the field at the end of the period. 자, 내가 그 경기 시간이 끝나고 경기장을 떠날 때 He would call me over. call over. 그죠? With his hands. call over 하면 손으로 부르다야. 그지? 손으로 부르다. 아버지는요, 손으로 나를 부르셨어. 오라 부르시곤 값이요. Not quite sure of what he was talking about. 자, 여기에 being이 생각되어 있네요. 분사구문이죠. 그죠? 분사구문. 원래는, 자, 자, 가봅시다. 그가 what he was talking about. 여기 문제로는 출제하지 않았지만 전치사 about의 목적어니까 what이 들어갔어요. 그가 무엇에 대해 말할지 별로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는, 아빠는요, always said the same thing. 항상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You're playing good. 야, 잘하고 있어. Wrong. Bend your knees a few, a little more. 아까 선생님이 a few하고 a little 적어줬죠. a few는 셀 수 있는 수를 나타낸다. a little는 셀 수 없는 양과 정도를 나타낸다. 무릎을 조금 더 굽혀라. 무릎을 좀 더 구부려 했어. 여기서 무릎을 조금 더 많이 구부리는 건데,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건 셀 수 있는 숫자만큼 많이 구부려, 정도와 셀 수 없는 양과 정도만큼 많이 구부리는 거예요. 정도죠, 정도. 양과 정도잖아요. A little 있죠. A little. 아유, 야, 여기서 나왔던 would와 여기 나왔던 would는 같은 뜻입니다. 다 하곤 했다. 과거의 반복적인 일들이에요. 자, 나는요, 그의 말에, 아버지 말에 이렇게, 자, 대답하곤 했죠. By bending, 내 무릎을, my knees more, 더 많이 구부림으로써 대답하곤 했고요. And to turn, turning, 병렬 찾으랍니다. 하나는 to, run이네요. run, running. 하나는 to 부정사, 하나는 동명사 또는 현재분사, ing입니다. 간단하지? to run이 오려면 and라는 등위 접속사로 병렬을 이루었기 때문에 앞에도 to run 있어야지. 있어 없어? 없어요. 반면 ing는 있나요 없나요? 있죠. by의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 bending이 나오잖아요. 요게 그럼 1번이고, bending과 병렬을 이루는 running이 보기 C의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when, 그 다음 a little, running으로 이루어진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쵸? 4번. 아직 보기는 안 넘어갔죠. 자, 그래서요, 내 무릎을 구부림으로써, 그리고 running faster, 더 빠르게 달림으로써, when I got back in the game, 내가 그 게임에 다시 들어갔을 때. 됐죠? 아, 이거는 경기 끝나는 게 아니라 피로라고 해서, 그, 전반, 후반. 근데 풋볼은, 선생님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농구처럼, 그러니까 축구처럼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반, 후반처럼,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런 것처럼, 그지? 그걸 얘기하는가 보네. 다시 경기에 복귀했을 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됐죠. 정답 4번. 아, 이거 편집을. 하다가 좀 안 된 부분이 있네, 편집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가봅시다. 일단 12번 ABC의 각 네모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역시 가장 적절한 거. 왜 이걸 내가 안 했지? 아이씨, 파일을 잘못 저장했나? 가봅시다. Have you ever wondered? 당신 행여 궁금해 본 적 있나요? What do shoes mean? 조동사 do를 썼어요.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야. 두 번째는 그냥 shoes mean. 간단하죠? 직접 의문 아니잖아요. 물음표도 없고. 그지?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간접 의문문이니까 의문사. 그 다음 주어 동사죠. do를 쓰면 안 되지. 조동사 do 빠짐. 두 번째 복인 shoes mean. 요놈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신발이 뭘 의미하는지. At certain times in history. 역사상 어떤 특정한 시기에 신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Shoes, 신발은요, could help tell the social status, authority, and political philosophies of the wearer. 신발은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뭐 하는데? tell.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구별하다, 식별하다의 뜻입니다. 자, the wearer, 착용자, 즉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사회적 스테이터스, 지위, authority, 권위, political philosophies, 정치 철학, 그지? 요것 등을 말해줄 수 있었다 해도 되고 그냥 구별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slaves and free citizens, 노예들과 자유시민은 were recognized by their shoes, 그들의 신발에 의해 인식되었습니다. 그죠? 구별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slaves, 노예들은 여기까지죠. 수동태 be allowed to 부정사. 노예들은요, 그 당시에 신발 신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루이 16입니다. of France. 프랑스의 14이네요. 루이 14세는요, were specially made shoes. 특별하게 만들어진 신발을 신었습니다. with 5-inch heels. 뒤꿈치 힐이 5인치나 되는. 1인치가 2.3cm인가? 잘 3.53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5인치면 10 몇 cm. 거의 뭐 그 정도 되나 봐요. 자, 뭐 하기 위해? to show himself as a big ruler. 거대한 통치자로서의 그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인데, 이거 해석으로 푸는 거 아니죠? 준동사 to show의 목적어예요. 제규대명사냐 목적격이냐 판단하고 항상 밑줄형이 됐든 선택지가 됐건 제규대명사가 보기에 나오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주어와
같은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했어. 그지? 외국의 큰, 나라의 큰 통치자, 거대한, 등치 큰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야 다른 남자야. 저기 자신이죠. 주어인 루이 14이죠. 루이 14, 자기 자신. 주어와 동일한 대상. 자, 그 다음 토마스 제퍼슨 was the first US president. 토마스 제퍼슨은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는데요. 자, 보세요. 요거 정리 하나 할게요. 잠깐 블랭크 끄고 선생님 필기 하나만 하고 갑시다. 요거는 to 부정사가 앞에 나온 the first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뜻은 to 부정사 한 최초 또는 최초의 명사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았죠? to 부정사 한 최초의 명사. 응용해 봅시다. 역시 얘도 to 부정사가 the last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무슨 뜻일까 그러면? 그렇지, 최후, 마지막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생겨납니다. 이거 1번 뜻이고 어떤 게 중요한 뜻이 되냐면 아직은 이미 한 최후의 뭐뭐의 최후의 명사라는 뜻도 되지만 이게 앞날을 나타낼 때 앞으로 할 최후의 명사라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번 뜻을 적기 전에 선생님이 예문을 아예 써줄게요. 쉽게 썼습니다, 일부러. 자, 그럼 봐봐. 뭐뭐한 마지막 명사, 최후의 명사라고 했는데 이 말은 Sam is the last man to lie. 샘은 거짓말한 마지막 사람이야 이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거짓말한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버리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에어른할 거 없이 다 거짓말하고 최후로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뜻이 돼. 다 하고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이 일이 가능이나 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2번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요 뜻도 됩니다. 알겠죠? 절대 뭐뭐하지 않을 또는 않는 명사라는 뜻도 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사람이야. 그치? 야, 샘은 절대 거짓말 사람 아니야. 이 말이야. 이해가요? 오케이? The first, the last로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the last 투부정사가 가진 두 번째 특이한 의미, 요 의미만 좀 주의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다시 돌아가 봅시다. The first. 자, 토머스 제퍼슨은요,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었대요. 뭐 한 최초였냐? 자, 요게 꿈이죠? To wear lace-up shoes. 신발끈이 위로 나온 신발. 근데 그 신발은 뭐라고 불리느냐? 옥스포드라고 불리던, 옥스포드라고 불리던 신발끈이 위로 나온, 위에 있는 요 신발을 신은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He bought Oxford as democratic. 우리만 계산한 이 옥스퍼드를요, bought가 아니라 thought네요. 민주주의라고 여겼습니다. 생각했어요. Because 왜냐면요, the French were 프랑스 사람들이 입었습니다. 신었어요. 그 옥스퍼드를 신었어요.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 동안에 그 옥스퍼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이 옥스퍼드 신발이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Oxfords of today. 오늘날의 옥스퍼드 신발은요, consider, 여깁니다. are considered, 여겨집니다. 해석으로도 쉽게 구분되네요. 신발이 스스로 뭔가를 여길 수 있어요? 없잖아. 그치? 수동태. 여겨집니다. Dress or business shoes. dress 또는 사업용, 뭔가 복식을 갖춘 이런 사업용 신발이라고. 남성용, 그죠? 남성을 위한. 그리고 때때로는 even for women. 심지어 여성들을, 때때로는 가끔씩은 여성들을 위한 차려입는 이러한 신발 또는 사업용 신발이라고 여겨집니다. 됐지요?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정답.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의주동이니까 shoes mean이었고요. B는 himself, C는 are considered 수동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됐죠? 3번. 13번. 오늘은 13번하고 짧게 좀 설명만 하고 끝내줄게요. 가봅시다. Oh my, 이런. What can a gym teacher do? 체육관 선생님. 그지? 원래 그냥 체육 선생님을 옛날엔 gym teacher라고 불렀나 봐요. gym teacher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Without a gym, 체육관 없이. 말 그대로 gym teacher는 체육관 선생님인데 체육관 없이 어떻게 뭘 해? Stop thinking. 생각하기 위해 멈추다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다야. About what you don't have. 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병렬입니다. 똑같죠? find 동사 원형이라면 stop과 병렬이겠죠? finding이 병렬이라면 thinking과 병렬이겠고. 역시 정석은 해석이라고 해서 해석부터 가봅시다. find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만두고 찾아라 이 말이야. 명령문이니까. 반면에 finding은 생각도 그만두고 찾는 것도 그만둬라야 해. 그지? 그럼 a solution yourself. 너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봐라. 야, 찾는 거 그만둬라. 찾아봐라. find겠죠. 그쵸? 야, 네가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걸 좀 그만두고 그 현실에서 좀 할 수 있는 해결책 스스로 찾아봐. You weren't trained. 너 훈련받지 않았잖아. To be a gym teacher. gym teacher. 체육관 선생님이 되도록 훈련받지 않았잖아. 오히려 너는 You were trained to teach physical education. 체육이죠. 체육관 선생님이 아닌 체육을 교육하라고, 가르치라고 훈련받았어. Gym teacher라는 말은요, is an old-fashioned, 옛날에 유행했던 이 말이어서 구식을 뜻이에요. 구식의 용어예요. 근데 그 구식의 용어는 목관대입니다. 목관대. 요놈이 선생님 목관대라고 그랬어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Some people still use it. use. it 써, 안 써?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뒤에 완전한절 오면 안 되잖아. 심지어 목적어야, 얘가. 근데 목적어 또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use겠죠. use. 됐죠?
자, 근데 그 dream teacher라는 그 구식 용어는요, to describe a physical educator, 체육 교육자를 묘사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이 아직도 쓰고 있는 용어예요. 구식 용어입니다. And 그리고요, some people still use the word gym.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gym이라는 단어, 체육관이라는 단어도 여전히 쓰고 있는데 to describe physical education, 체육을 묘사하기 위해서. If you were trained to be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만약 당신이 체육 선생님이 되도록 훈련받았다면 not having a gym, is 동사, being 준동사. 즉 쉽게 말해서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동사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if 접속사 주 동. 그 다음 뭐 나와? 컴마 찍었어요. 우리가 이 절을 뭐라고 불러? 접속사가 이끄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불러. 알았어? 문장은 종속절만 있으면 완성돼야 안 돼. 종속절은 말 그대로 종이야, 종. 종이 되어서 귀속되어 있는 절이야. 주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주인공이. 주절이 있어야 돼, 주절. 요렇게 접속사가 안 붙어 있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절을 우리가 주인공인 주절이라고 해. 알았지? 적어준 김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줄게요. 복문의 주요 형태. 복문이란 게 뭐냐면 절 2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이라고 해. 즉 쉽게 말하면 주절과 종속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복문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형태가 바로 요 1번의 형태예요. 접주동, 즉 종속절이 앞에 오고 주절이 뒤에 오는 형태. 두 번째 형태는요, 반대입니다. 접속사 가지지 않은 절 무슨 절이라고? 주절, 주인이에요. 주절이 먼저 오고 접속사를 가진 종속절이 주절 뒤에 등장하는 경우, 이게 두 번째 형태입니다. 오케이? 그럼 모든 형태는 다 끝난 것 같잖아. 경우의 수 2가지로. 그치? 주절, 종속절이 서로 누가 앞에 오느냐로 끝난 것 같아.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복문의 형태. 주어, 컴마 찍고 동사. 요게 주절이야. 요게 주절. 오케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컴마를 찍고 벌려버려. 오케이? 그리고 그 사이에 접속사를 대동한 종속절이 그 사이로 끼워져 들어갔다라고 그래서 삽입절 형태로 종속절이 가운데 삽입된 형태의 복문, 문장도 존재합니다. 이 3가지 구조야, 다. 이 3가지 구조가 아닌 복문은, 즉 문장은 없어. 알겠지? 선생님 이 얘기 왜 했냐? 봐봐. 접주동 나왔죠? 1번의 형태. 오케이? 접속사, 주어, 동사 1번의 형태잖아. 그럼 컴마 찍고 뭐 나와야 돼? 뭐 나온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주어, 동사 나온다고 그랬어. 오케이? 그럼 not having a gym, 얘가 뭐라는 얘기야? 주어라는 얘기야. 그 다음 주어 다음에 뭐 나와야죠? 동사 나와야 돼. 준동사가 아닌 정동사가 나와야 돼. 동사, is. 왜 is입니까? 동명사의 부정은 not을 동명사 앞에 붙여요. 그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 동명사든 투부정사든 심지어 명사절이든 우리말로 쉽게 하면 뭐뭐하는 것하고 해석되는 애들은 다 수취급이 어떻게 돼? 3인칭 단수 취급되죠. 그쵸?
is. 자, 갑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만약 당신이 체육 교사가 되도록 훈련받았다면 체육관 없는 것쯤이야. 체육관 하나 없는 거 is not a huge problem. 아주 그냥 대단한 큰 문제는 아니야. For example, 예를 들면 you could teach. 당신은요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뭐를 넘어가 봅시다. 선생님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몸살을 나가지고 당신의 학생들을 your students 가르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the striking skills 때리기. 오씨. 선생님 고의로 한 거 아니에요? 때리기 스킬을 가르칠 수 있어. 어디서? 테니스의 때리기 스킬을 in the school parking lot, 학교 주차장에서. 그리고 자, 이게 직접 목적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농구의 드리블 스킬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In the old church, 오래된 교회에서. 됐지? 이거의 주제는 뭘까? 체육관 없어도 체육선생이 본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치? 오케이? 아니 나 체육선생인데 체육관도 없이 무슨 체육 뭐 하란 얘기야가 아니라 그렇게 불평하고 네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만 생각하는 거 그만두고 현재 네가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라. 됐지? 어이씨 이거 고장났네. 왜 이게 빠져버렸지? 됐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명령문의 병렬이었어요. stop과 병렬인 fine. 그 다음 목관대가 이끄는 관계사절. 그래서 목적어를 또 쓰면 안 됐어요. 그래서 use. 그 다음 동사, 정동사 자리 not having a dream이 주어요. 동사 자리 is까지. 정답은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목관대 얘기를 좀 잠깐만 좀 하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아까 목관대 얘기하는데 좀 이해 못하는 눈빛들이 좀 보여서 간단해. 목관대라는 얘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절의 목적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관계사절 맨 앞에 온 걸 뿐이고. 자, 간단하게 천천히 갈게. 자, Karen is the girl. I love her. 요 두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해서 합칠 겁니다. 공통된 대상은 the girl과 her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하는 게 관계사절이야. 알았지? 자, 가봅시다 그럼. Karen is the girl. 요게 선행사가 돼요, 이제. 그 다음, 요게 같은 대상을 일컫는 말이잖아. 둘의 관계가 같지? 얘가 이제 관계 대명사가 되지? 그런데 절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whom 하고 쓰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목관대가 되죠. 우리 이거 중3 고1 때 많이 배웠잖아. 중3 때도 배우고. 그치? 그 다음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I love her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왜? 이 her는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그래, whom으로 변해서, 관계사로 변해서 앞으로 가 있단 말이야, 얘가. 근데 또 써? 안 된다는 얘기. 아까 그래서 use it이 아니라 use라는 얘기야. 이해가요? 요 얘기였어.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봐봐. 관계대명사에 하는 역할이, 요거 나중에 선생님이, 자, 신입생들은 기본이론 강의 다 링크 보내줄 거예요. 관계대명사란 뭐냐면 접속사, 같은 대상의 관계를 이용해서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대명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사절에는 접속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까 우리가 본문의 세 가지 구조 중에 두 번째 구조가 주동, 접주동이 있었지. 주절이 앞에 나오고 접속사를 가진 종속절이 뒤에 오는 경우. 그치? 근데 얘는 뭐야, 이게? 주동, 주어 동사. 얘가 접속사 역할이라고. 오케이? 관계대명사. 주격이면 주어와 관계,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와 관계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 그러니까 얘 안에 접속사와 목적어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예요. 그래서 얘도 복문이야. 알았지? 요 구조로 간다는 거. 크게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됐죠? 자, 오늘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문제를